당신은 어른이 된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데미안은 성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성장은 아닙니다. 선과 악의 경계가 흐려지고 자기 내면의 목소리와 싸우며 진짜 나를 찾아가는 고통스러운 여정이죠.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데미안을 통해 나를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에밀 싱클레어. 그의 어린 시절은 그야말로 완벽했습니다. 평온한 가정, 따뜻한 부모님의 사랑, 도덕과 신앙이 지켜주는 밝고 안전한 세계. 그는 매일 아침 기도문으로 하루를 열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에 의심 한 점 없이 고개를 끄덕이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싱클레어는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이 따뜻한 세계의 바깥엔 전혀 다른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 세상은 길모퉁이에서 거친 말을 주고받는 어른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남자, 비밀스러운 장난과 거짓말, 폭력으로 얼룩진 어두운 풍경들로 이루어진 세계였습니다. 두 개의 세계가 있었어요.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는 부모님의 세계, 질서와 정직, 도덕과 따뜻함이 있는 곳. 그리고 또 하나는 두렵고 낯설지만 어쩐지 더 진짜 같고 내 마음 어딘가에 더 가깝게 느껴지는 세계. 싱클레어는 그 어두운 세계를 멀리하려 애쓰지만 어느 날 그 경계가 무너져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학교에서 무리 중 하나였던 프란츠 크로머가 그를 괴롭히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단순한 장난이었죠. 하지만 곧 협박이 되고 공포가 되고 그는 매일같이 크로머에게 돈을 바쳐야 했습니다. 넌 이제 내 노예야. 크로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고 싱클레어는 점점 외톨이가 되어갔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고 자신을 꾸짖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상상하며 나는 더 이상 착한 아이가 아니야. 자신을 미워하기 시작하죠. 그 순간 싱클레어는 어두운 세계로 떨어진 겁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추락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나를 찾아가는 첫걸음이었죠. 싱클레어가 크로머의 소나귀에 얽매여 공포와 죄책감 속에 하루하루를 버티던 어느 날, 한 소년이 그의 곁에 조용히 다가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막스 데미안. 그는 또래의 아이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어른처럼 깊고 냉정한 눈빛, 정제된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실을 꿰뚫어보는 듯한 묘한 통찰력이 있었죠. 첫 만남에서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묻습니다. 카인과 아벨 이야기 이상하지 않아? 싱클레어는 당황합니다. 카인은 살인자, 아벨은 의인. 그건 어릴 적부터 수도 없이 들어온 성경 이야기였죠. 하지만 데미안은 고개를 젓습니다. 왜 신은 아벨의 제사만 받고 카인의 제사는 거절했을까? 왜 카인은 저주받아야만 했을까? 혹시 카인은 단순한 악인이 아니었던 건 아닐까? 그 순간 싱클레어는 충격을 받습니다. 데미안의 질문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도덕과 신앙의 이면을 꿰뚫는 사유였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어릴 적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진리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데미안은 더 나아갑니다. 그는 크로머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싱클레어가 어떤 공포 속에 갇혀 있는지를 단번에 간파했죠. 그러고는 단 한 번, 단 한마디로 말합니다. 걱정 마. 넌 곧 자유로워질 거야. 그날 이후 크로머는 더 이상 싱클레어에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아무도 설명할 수 없었고 데미안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싱클레어는 묻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순간부터 데미안은 존재 자체로 세계를 바꾸는 사람으로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았죠. 그는 알게 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품어왔던 모든 불안, 의문, 내면의 어둠조차 부정할 게 아니라 받아들이고 직시해야 할 것이라는 걸. 데미안은 그냥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끌어주는 별. 싱클레어의 무의식 깊은 곳에 숨겨진 진짜 자아에 대한 문을 두드리는 존재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데미안과의 짧지만 깊은 인연은 싱클레어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혼자였습니다. 중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삶은 또다시 그를 혼란의 한복판으로 던져 넣습니다. 지금 싱클레어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 서 있었습니다. 겉으론 성실하고 조용한 학생. 하지만 마음속엔 지금껏 배워온 도덕과 종교가 서서히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죠. 나는 누구인가? 어디까지가 진짜 나인가? 혼란스러운 자아를 견디지 못한 그는 어느 날 돌연 어두운 골목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술과 방탕한 일상, 도덕 없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을 만납니다. 그중 한 명 프란츠 크나우어. 그는 무신론자이며 염세주의자, 삶에 아무런 기대도 의미도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싱클레어는 그를 흥미롭게 관찰합니다. 그의 방탕함은 역설적으로 싱클레어의 내면을 자극했습니다. 그 속에서 그는 자유를 찾고 싶었고 그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실험하고 싶었습니다. 이건 나인가? 아니면 내가 되어선 안 되는 나인가? 그는 점점 더 혼란에 빠져듭니다. 밤이면 술을 마시고 낮에는 성경을 펼쳐보며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데미안은 더 이상 곁에 없었고 세상은 그를 착한 아이로 포장하려 들었으며 그는 그 틀 안에서 질식해가고 있었죠. 어느 날 싱클레어는 거리를 걷다가 우연히 한 여인을 스쳐 지나갑니다. 대화를 나눈 것도 인연이 닿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싱클레어의 뇌리에 깊이 박혔고 그는 돌아와 그녀의 모습을 기억을 더듬어 그리기 시작하죠. 그녀의 이름은 베아트리체. 그 그림 속 여인은 더 이상 현실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싱클레어의 이상과 욕망, 정화된 아름다움과 무의식의 상징, 그리고 진정한 자아의 형상으로 탈바꿈합니다. 나는 그녀를 그렸지만 동시에 내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어. 베아트리체는 점점 신비한 존재가 되어가고 그녀를 통해 싱클레어는 쾌락도 죄도 아닌 진실한 자신만의 길을 찾는 법을 배워갑니다. 그는 더 이상 타인의 기대에 맞춘 삶이 아닌 내면의 소리에 이끌리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 순간 오래전 떠났던 데미안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예전과 다름없는 모습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너의 길을 걷고 있구나. 마치 처음부터 그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처럼 데미안은 그의 앞에 자연스럽게 필연처럼 서 있었습니다. 싱클레어는 깨닫습니다. 데미안은 언제나 그의 안에 있었고 그를 진짜 삶으로 이끄는 내면의 목소리였다는 걸, 이제는 스스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찾았다는 걸, 그건 현실의 재회일 수도 아니면 그의 내면에 새로 자리 잡은 진짜 나와의 만남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다시 만난 데미안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소년이 아닌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말투도 눈빛도 마치 세상의 본질을 꿰뚫는 신비한 존재처럼 바뀌어 있었죠. 그들은 다시 깊은 대화를 시작했고 데미안은 이름 하나를 꺼냅니다. 바로 아브락사스. 빛과 어둠, 선과 악을 모두 품은 신. 모순되는 것들의 공존. 세상의 이분법, 선과 악이라는 경계를 넘어서 인간 존재의 복잡함을 모두 품는 상징이었습니다. 데미안은 말합니다. 내가 두려워했던 감정들. 그건 너 안의 또 다른 세계의 문이었어. 슬픔, 분노, 욕망. 세상은 그것들을 부정하라고 했지만 진실은 그 모든 감정 안에 숨겨져 있었던 거야. 싱클레어는 그 개념에 사로잡히고 자신 안에도 그런 신이 존재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제 그는 알고 있습니다. 삶은 단순히 옳고 그름으로 나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안에 있는 혼란, 모순, 감정, 그 모든 것이야말로 진짜 자신이라는 것을. 그렇게 싱클레어는
진정한 나를 찾아 떠나는 내면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는 그를 이끌어 주었던 데미안이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어느 날 싱클레어는 다시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누구의 뜻도 아닌 오직 자기 자신의 내면이 이끄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자꾸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낯선 얼굴이지만 이상하게도 익숙하고 어딘가 따뜻하며 두려운 존재. 그 얼굴을 떠올리며 그림을 그리고 거리를 걸으며 사람들 틈을 헤맵니다. 그녀는 어디에 있을까? 마치 운명처럼 그는 점점 더 그 존재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용한 모임의 한 공간, 싱클레어는 마침내 그녀를 마주하게 됩니다. 꿈에서 반복해 그려졌던 그 얼굴, 그 따뜻한 눈빛과 조용한 미소. 그녀는 에바 부인, 그리고 놀랍게도 데미안의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한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싱클레어에게 그녀는 어머니이자 연인, 신비이자 진리, 그리고 그가 평생 찾아 헤매던 내면의 상징이었습니다. 에바 부인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고 싱클레어는 마치 아이처럼 그녀의 품에 안긴 듯한 감정을 느낍니다. 그녀 곁에 머무는 동안 그는 말없이 자신의 상처를 정리하고 삶의 목적과 의미를 되새기게 됩니다. 나 자신으로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는 걸 나는 이제야 알겠어.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세상엔 거대한 전운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전쟁. 세상이 들끓고 모두가 분노와 공포에 휩싸이는 그때 싱클레어는 느낍니다. 이제는 선택의 순간이다. 그는 징집되어 전장으로 향합니다. 총성, 피, 무너진 도시, 그리고 무너져가는 인간성. 그곳에서 그는 삶과 죽음, 빛과 어둠의 경계를 넘어 진짜 자기 자신과 마주합니다. 그리고 전쟁터의 어느 날 밤 부상을 입은 싱클레어 앞에 마지막으로 데미안이 나타납니다. 이제 네 안에 나를 넘어서야 해. 나는 너의 일부였을 뿐이야. 그리고 데미안은 사라집니다. 싱클레어는 눈을 감고 새로운 아침을 기다립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품고 그는 이제 누구의 아들도 누구의 제자도 아닌 온전한 자신으로 깨어난 한 인간이었습니다. 데미안은 단순한 성장 소설이 아닙니다. 이 작품은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도 위대한 일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모두 사회가 정한 선과 악, 성공과 실패 사이에서 스스로를 재단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짜 나를 찾기 위해선 그 경계를 넘어야 합니다. 아브락사스, 빛과 어둠을 함께 품은 존재처럼 우리는 우리 안의 양면을 인정하고 통합해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어른이 되고 진짜 인간이 됩니다. 데미안은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두 개의 세계를 품고 살아간다고. 빛과 어둠, 선과 악, 안정과 혼돈, 그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며 진짜 나가 되어간다고요. 이 책은 성장에 관한 이야기이자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용기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는 모두 싱클레어입니다. 외부의 가치에 흔들리고 내면의 목소리를 두려워하는, 하지만 결국엔 자기 자신이 되는 법을 배워야만 하는 존재. 데미안은 묻습니다. 너는 누구의 목소리를 따라 살고 있니? 그리고 조용히 대답합니다. 너 자신의 목소리를 따라 살아도 된다고. 데미안은 단 한 번의 독서로는 이해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깊이를 받아들이려 할 때 이 소설은 인생 전체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조용한 파동을 일으켰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는 나라는 존재를 찾아가는 여정을 걷고 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삶을 흔드는 고전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의 끝에 만나는 고전 한 편 꿈꾸는 명작.